너의 미래가 달달했으면 좋겠어. 낭만 강사 홍사부입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었죠.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또 득달같이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이제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공교육 쪽에서 보는 점과 사교육 쪽에서 보는 점에 서로 문제점이 서로 달라요. 자,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좀 파악해서 정말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어떤 대안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너무 무겁다기보다는 가볍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지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아이들이 교육적 선택,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학교는 아이들에게 책임 교육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교학점제의 두 가지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을까? 사교육에서 먼저 여러 가지 막 떠들고 있죠. 이렇게 되면 된다, 저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대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뭐 한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 대신 공교육 쪽 선생님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듯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본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이전에 있었던 정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되는 것들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것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점이 나오고 또 바꿔야 될까? 자, 근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교학점제를 좀 연구를 좀 하면서 발견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모든 교육제도는 서울대를 가기 위한 학점을 겟하는 그런 제도로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갖고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보를 개가천선시켜서 서울대를 가면 와우! 박수 치겠다. 자, 그런 것이 이런 교육제도의 어떤 지향하는 바 아닐까요? 그러면서 박수 치고 나는 너를 개가천선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는 정말 나쁜 정책일까? 지금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그것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고교학점제는 두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학점 선택의 자율성, 또 하나는 학점 취득 방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축에 있어서 바라보는, 그리고 그거를 단점을 지적하는 그 방향이 좀 달라요. 사교육 쪽은 전자를, 공교육적인 후자를 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사교육이 거품을 무는 지점은 어딜까? 자, 학과 선택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에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어느 대학을 가느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포 마케팅을 하기 위해 가장 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고 나서게 됩니다. 자, 일단 고교학점제는 이론상 아이들이 진로가 있으면 그 진로에 따라서 교육 방향을 정하는 거죠. 학과를 내가 선택을 해서 그 학과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알아가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겠다. 이게 바로 취지입니다. 자, 하지만 학교는 여태 바뀐 게 있을까요? 바뀐 게 없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똑같아요. 교육 인프라와 시설 인프라가 변하지 않고 그것이 제한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패키지 형식으로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2개, 3개의 과목을 개설하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불가능하겠죠. 인적 인프라 그리고 시설적인 환경적인 인프라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될 요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긴 했어요. 그게 뭐냐? 다른 학교에 가서 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점학교라는 제도와 공동학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점학교는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지역을 정해서 그 학교들이 공동으로 학과를 개설하는 방식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공간적이고 그다음에 시간적이고 그리고 노력에 대한 자기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자, 이런 대안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좀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들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것들을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무한정 제시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3학년 동안 21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1학점씩 들었으니까 21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것도 시험도 봐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년에 6학점 정도를 취득하는 것이 아마 맥시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성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점 선택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 됩니다. 자, 그것을 사교육은 상당히 짓궂게 물어뜯고 있습니다. 어떤 거? 공포 마케팅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서울대라는 곳을 가려면 혹은 의대라는 곳을 가려면 이런 것들을 취득해야 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는 약간 모자르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 라는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공포 마케팅. 왜? 지금 현재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거죠. 이것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2년 정도는 더 있어야만 결과가 나와서 그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까지는 공포 마케팅이 분명히 잘 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어요. 자,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상 허상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가 대부분일까요? 교육특권에 있는 좀 특화된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그러한 컨설팅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아이의 노력으로 그냥 이루어진 것일지 알 수 없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자, 학생 입장에서 자기가 한 노력을 입학처에서 그것을 바로 읽을 수 있을까요? 학생부라는 것이 있고 세특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거로서 그 입학 당국이 그걸 바로 읽을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축약되고 상도 없어지고 그리고 기록될 수 있는 것도 제한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읽어나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자,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학생의 입장에서 자기가 한 노력을 조금 더 잘 봐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죠. 근데 이것이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그걸 대필해 주는 사람이 발생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생겼고 그거로 인해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자,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열악한 입장에서 아이들이 그거에도 불구하고 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평가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자기소개서로서 보완이 가능하지만 현재 제도로서는 보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가 많이 약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목의 선택에 대한 컨설팅을 하겠다, 어느 정도의 그것을 통해서 대학에 어필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공교육 쪽에서는 거품을 무는 지점이 좀 다릅니다. 자, 어떤 거와 다르냐면 두 번째, 자, 고교학점제는 책임 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무작정 시간이 흐르면 그 학점을 주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 그러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학점을 취득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학점을 취득할 수 없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와 직결될까요? 바로 졸업이라는 이슈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기존에는 수업일수로 아이들의 졸업을 평가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고교 학점제 상황에서는 3년 192학점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취득이라는 부분이 합불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라는 부분에 내몰리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자, 취약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부분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내가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책임 교육을 목표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이것은 학과목을 개설한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 대한 보완학습까지 모두 다 떠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노력을 뭐 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이 전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그 수준을 득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개별적인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게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걸 어떻게 접근할까요? 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전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서 나온 겁니다. 분명히. 자, 하지만 이 부분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보완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책임 교육이라는 부분도 너무 무색해졌다는 것이 문제겠죠. 자, 그렇다면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바꾸자고 또다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또 바꿔야 될까요? 자, 그 문제는 바뀐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점은 거론되지만 실제 환경은 변화를 느끼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적 인프라 중요하죠? 그 다음 시설의 어떤 인프라 중요할 겁니다. 이것들이 바뀔 수 있는 사항이냐? 그렇지 않죠. 그럼 바꿔라?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요원한 꿈입니다.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의 인원수에 대해서 현재 배정이 되는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또 쓰고 아니면 전체를 다 관할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뽑는 제도를 만드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현재 인적 인프라와 그 다음에 환경적, 공간적, 시설적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거론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도가 바뀌어서 교육 환경이 개선이 여태까지 되었나요? 자, 실제로 교육 환경이 개선된 건 없습니다. 아이들 자체도 1학년이 지금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었지만 이전 학년과 별로 바뀐 걸 느끼지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자, 제도는 바뀌었지만 그것이 아이들한테 수위를 주는 올바른 교육을 만든다는 것으로 출발을 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다 아이들이 고스란히 넘겨받고 그것을 아이들이 극복할 뿐인 거죠. 그렇게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또 바꿔야 되느냐?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다시 아이들이 극복해야 될 대상이 하나 생겼을 뿐이겠죠. 자, 고교학점제에 대한 생각을 조금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다 조사하면서 느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것은 초중고 교육제도는 서울대를 가기 위한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로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서울대를 보내기 위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는 다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제도가 바뀔 수 있을까? 아이들은 또다시 사교육의 공포 마케팅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교육에 찌들고 그리고 아이들은 결국엔 그 제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교육제도 중에 유독 수능체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현재 채택한 수능체계에는 고교학점제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고교학점제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자, 하지만 그 교육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수능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평가할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겠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늪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자, 그럼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학습적으로 늦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개과천선에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을 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서울대를 갔다. 이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와우! 바로 그거지.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제도는 다 이렇게 구제할 수 있어 라는 박수를 치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친구가 공부한 원인은 애니메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각함수를 공부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애니메이션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니, 야, 좀 생각을 좀 해봐. 네가 이 방법으로 이렇게 했듯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설득하지 않을까요? 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제도, 그리고 그 교육제도가 변경되는 그거의 배경에는 학습으로 늦은 친구들을 개과천선시켜서 서울대를 보내려고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어떤 식으로 참교육이 될 건지에는 관심이 크게 없었던 거죠. 지방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방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부분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거, 소멸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 바로 지방 아닐까요? 그 지방에서는 출생률, 그리고 아이들을 유치하고 사람들 유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출산율을 장려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어떤 게 있을까? 방학 기간 동안에 학습 공백을 채울 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또 학력 신장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방의 정책도 모두 학습적으로 느린 친구들을 개과천선시켜서 서울대를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책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꿔봐야 똑같은 것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제도를 바꿀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차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아닐까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제도를 고쳐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판만 당하는 수능. 자, 얘는 학력고사에서 수능이 될 때 상당히 중요한 제도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아이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제도로 야심차게 출발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94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많은 제도적인 보완을 해왔던 정책입니다. 물론 이것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겠죠. 자, 하지만 94년부터 이루어져 있는 이 보완된 제도는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 시대의 교육적인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만든 상태에서 수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수능의 의존도를 떨길 수 있는 형태로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안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 키워드는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바로 관심이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가 되고 하이테크놀리지가 난무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아이들의 교육은 실제로 가장 간단했던 것 같아요. 관심이라는 아날로그적인 단어가 교육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 소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렇다면 장수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건지라고 묻고 싶어요. 자, 아이들이 태어났다. 태어났을 때 그 이후에 교육적으로 혹은 복지적으로 충분히 정부가 그것을 감당해 나간다면 아이들을 안 낳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배운다라는 것을 충분히 획득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교육적으로도 해결이 되고 사교육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하나의 예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것 중에서 청소년 의회는 되게 오랫동안 정착된 것들 중에 하나 아닌가요? 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교육적으로 상당히 문외한이 많아요. 특히 2030 남자 학생들이 야광봉을 안 들고 싶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정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분명히 같이 동참을 했을 겁니다. 이 친구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것들을 좀 올바로 정치를 알고 그것들을 좀 주장하는 데서 좀 세련되게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초중고 아이들에 대해서 의회라는 부분, 정치라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초중고 나이에 따라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현안을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만약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 있겠죠. 반 아이들하고 생일로 인해서 싸웠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거. 또래 집단에서 자기들이 바라보는 바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부분에서 정치는 필요한가? 정치하고 협상에 대한 그 공통점, 닮은 점이 있지 않을까?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선이 있을 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들었고 동생들에 대해서 내가 약간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지역의회 의원들이라든지 혹은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은 공무원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것들을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좀 이야기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 어린애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걸 조금 더 순화시켜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어떤 제도적인 대화방을 하나 만들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면서 조금 더 나은 지역의 현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싸웠는데 그 싸움에 대한 것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었을까라는 것들로 이해를 또 하는,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어른들은 혹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어른들은 그것들이 어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노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어떻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제도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할 수도 있겠죠. 이것들이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역의회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하면서 예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예산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은 모든 사람들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주장을 하고 지원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낼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게끔 하나의 어떤 주제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주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간 동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의 결과를 만들어서 그거를 시행해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일단 자기가 정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것이 꼭 돈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유지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대학교를 잘 나와서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꼭 서울대가 아니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나는 이 지역 현안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뭐 강원대학교라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과만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그것에 대한 높고 낮음은 누가 만들었을까? 교육제도가 서울대를 가기 위한 학점을 획득하는 방식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기득권층들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꼭 학교에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학교에서 만든다면 선생님들에 대한 담로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부분이 없어. 그 다음에 시설적인 어떤 인프라 자체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떤 인프라를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이라는 부분은 자연히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자기의 활동 자체가 초중고를 올라가면서 자기가 그것들이 어떠한 일정의 결과물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교과목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방에서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과목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것에 강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하지만 아이들의 노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학과목이 뒷받침될 수 있다면 어쩌면 서울보다는 지방이 수시에 맞는 과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방은 지방이고 서울은 서울이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할 수 있는 거를 꼭 서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고교학점제상에서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과목으로도 형성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자체도 충분히
섭외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방으로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고교학점제에 대한 단점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다시 폐지를 시킨다라는 얘기를 또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극복돼야 될 장애물이 하나 발생한 겁니다. 자, 이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교육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가르치는 주체와 배우는 주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교육 현실에서 이 두 주체를 제외하고는 기득권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팍 내려서 뭔가를 자기들이 바꿔보겠다. 아주 나쁜 거죠, 나쁜 거. 자,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제도는 바뀌면 또 다른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달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제도가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낭만 강사 홍사보였습니다. 네 생각으로